네, 피고인변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반대신문상 7-1항하고 14-2항이 아마 같은 취지의 질문 같은데 공동변호사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직견실에서 기획조정실장의 간부를 소집하더니 이 지시는 이유가 뭐냐라는데 이유를 아까 묻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14-2항에서는 하여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법무장관으로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부를 소집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께서 그 당시에 망행자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해버린 상황에서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이런 지금 재판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 간부들 소집을 하고 회의를 왜 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저 생각은 계엄이 선포가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혼란이 생겼는데 사회적 혼란이 생겼는데 대처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저로서는 이 혼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우리 법무행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을 제가 챙겨서 최소화할까 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지금 내가 그때 집에 가버렸으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없고 제가 재판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지금 당시에 참여된 국무인들 중에서 그냥 회의실 끝나가지고 집에 가버린 분은 아무도 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피고인은 그 대의회의실 접견실에서 이미 변필건 기조실장에게 회의를 소집을 하려고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법무부로 가는 중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나오라 지금 비상계엄 소집된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막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피고인이 급한 성격 잘 아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공직자로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늘 알아서 챙겨서 업무를 챙기고 일을 했던 것을 저희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빨리 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제3자 입장을 볼 때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검찰 선후배 관계를 잘 알던 사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많은 지금 국민들이 사실 충격도 받고 사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국민들에게나 이런 어떤 이 법정에서 뭔가 입장을 발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뭐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좀 쉬었다 갈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주신문 진행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고 뭐 추가로 일단 재판부에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피고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런 언급을 하는 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었는데요. 반국가 세력이 뭐 외부에서 쳐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비상계엄이든 뭐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왜 만류하셨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언급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엄 선포를 만료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세력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오거나 뭐 국내에서 내란을 일으켰으면 뭐 비상계엄이든 뭐든 이렇게 선포해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만류를 하셨습니까?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우리 통상적인 치안 그다음에 수사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만류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고집을 피우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나, 내가 모르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보안으로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나 하는 추측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정상적인 수사나 치안으로 대처해야 된다? 제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고 말씀드렸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많은 부분이 기억이 날아갔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지시사항이나 포고령 같은 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안 받았는 거니까요. 기억이 분명한 게 아니고 안 받은 기억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접견실에서 이렇게 뭐 허공을 쳐다보거나 하시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생각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포가 되면 이 일을 어떡하나, 그냥 걱정. 강희구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른 국무위원들은 퇴장하는데 왜 피고인은 붙잡느냐 이런 게 생각을 해서 말을 제가 네.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CCTV 영상에 내가 손을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말을 했다면, 아니면 내 그 행동이 그거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그 대화를 다 기억하고 워딩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간부회의 소집하신 거 관련해서 일단 엎질러진 물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검찰국장이 부재 중인 상황이어서 그 검찰과장에게 대참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국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법무부에 실국장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행정각부는 기조실장이 제일 선임 실장이고, 기조실장 다음 기조실장이 대부분 차관, 장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기조실장이 있지만은 서열상으로는 기조실장이 제일 앞자리에 있지만, 통상 검찰국장이
대검과 관련된 검찰 업무, 그다음에 형사법제, 검찰 인사 뭐 이런 걸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의 역할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법무부 장관은 검찰국장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국장을 생각을 했는데 검찰국장이 그날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과장 보고 전화해서 알고 있느냐, 출근 좀 해라. 뭐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하고 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형사기획과장이나 공공형사과장도 언급했습니까? 그 과장들 간의 연락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검찰을 잘 지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신용회나 배상업 같은 경우는 뭐 수용 관리나 출입국 관련 업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해라 이렇게 전화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그 전화로 그런 말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전화로는 간단하게 이 40초, 1분 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간부 회의 때에 제가 했던 말이 지금 막 그 녹취서도 그렇고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제가 특검에 녹취서 그 처음 조사받을 때 그 조사받고 서명 날인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전화 10초, 46초, 1분 8초 통화한 내용이 조서로 10페이지가 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다. 간부 회의 때 한 이야기하고 이 전화로 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래 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혼재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고쳐갖고 하겠냐고. 그럼 차라리 내 말한 대로 녹취서로 그냥 해주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그 말씀이 일부는 전화 통화 때 했던 거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출입국 같은 경우도 출입국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교정에는 야 안 그래도 과밀 수용 걱정인데 이거 수용 관리 의회해놓 뭐 이런 제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간부 회의를 할 때에 조금 더 그게 부언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우정하고는 3차례 통화하셨던데요? 다른 얘기는 뭐 했습니까? 통화를 3번인데 한 번은 새벽에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끝나고 난 뒤에 3번이 다 그런가요? 저는 기억이 맞죠? 한 번은 끝나고 난 뒤에는 아유 뭐 아들 데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해제가 됐으니까 뭐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계엄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알고 있느냐? 뭐 업무에 변화가 많을 건데 잘 좀 챙겨달라. 이래 하니까 간부 회의 안 그래도 뭐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통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취지라고만 말씀드린 게 그 당시 워딩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는 간부 회의를 해서 자기도 이렇게 저렇게 업무를 챙기고 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서 다 통제한다는 건 알고 계시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법에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 관할이 계엄사령관이 간다. 요 정도. 근데 그게 계엄 선포와 동시에 가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변화가 생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심우정이나 신용의 배상업한테 피고인이 말씀하신 건 결국 계엄사 통제를 잘 따라서 업무 처리하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검찰 지휘를 잘해라, 뭐 수용 관리 잘해라 요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업무를 챙긴 거라니까요. 잘 하라. 어째 되노? 뭐 지금 교정은 괜찮나? 사람 더 들어오면 어쩔락하노? 이런 취지죠. 그럼 간부회의에 6일 서브는 왜 안 불렀습니까? 제가 안 부른 게 아니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인데 간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연락 좀 해라 했던 거고, 기조실장도 그 간부 회의 단체 톡에 비상안전기획관이 없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도착해서 비상안전기획관이 없어서 왜 이런 상황에 비상안전기획관이 출근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신 걸 이렇게 누군가한테 확인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뭐 비상안전기획관이 좀 죄송스럽지만 비상안전기획관이 거기 저희들 법무부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외부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뭐 다른 외부 비상기획하는 뭐 지금 말씀하신다면 계엄사나 이런 데하고 통화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계엄사하고 관련된 일을 당장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상안전기획관에 대해서 특별히 찾지도 않고 제가 챙겨야 될 평소 우리 법무행정 업무를 다시 물어보고 점검하고 했던 겁니다. 을지연습 때는 참여하는 게 맞죠? 비상안전기획관이. 을지훈련 자체를 비상안전기획관이 그 국가안전 비상기획본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자기 업무인데 그날 저녁에는 그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간부회의 할 때 정웅식, 승재현, 류혁이 좀 비상계엄이 위헌을 위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있습니까? 유혁은 제 기억으로는 방문을 열고 환발을 걸친 상태로 말을 하다가 갔을 뿐이고 방 안에 들어온 기억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재현이 뭐라 한 거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무렵에 바로 회의가 끝나서 제가 방에 가서 포고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이고요. 정홍식 국장이 말하는 것도 그 국장이 자기가 그래 했다 하면 맞을 겁니다. 맞겠지만은 제가 손사래를 친 게 아니고 제가 이래 했을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는 그 정홍식 국장이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하니까 저 생각은 개인이 아는 사람인데 밤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싶었고요. 그걸 법무실장이 왔을 적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포고령도 검토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포고령 1호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하더라도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포고령 1호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치활동 금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뭐가 문제였는데요? 헌법에 그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국회의 활동을 보장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또 계엄법에 제가 그 당시에 찾아볼 때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체포도 더 어렵도록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포고령은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그건 처벌한다. 이래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맞다고 헌법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했죠. 구상협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되셨다는 논의라는 게 거예요? 구상협이 와서 보고를 하고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계엄법하고 뭐 일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포고령이 나오고 난 뒤에 저도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그 책 찾아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구상엽 실장이 들어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구상엽 실장이 보고해가지고 이제 정인도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저도 읽고 이래 하고 있는데 구상엽 실장도 와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헌법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게 이거는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맞다 이거는 그렇겠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로 이거는 개인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국회가 통제권을 국회가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조실장인데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국회 지금 정확한 인원은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의결 정족수를 다 넘어서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럼 곧 해제 요구 결의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말한 거는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밤에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봤을 때는 포고령 자체 문제가 지금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본인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의는 피고는 뭘 했습니까? 법무부 어떻게 장관으로서. 개인이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아무런 지시도 한 바가 없고요.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잠시 지켜봤습니다.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뭐 걱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대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비상계엄이 해제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물어보니까 벌써 정족수를 채울 만큼 사람이 들어와 있다 하니까 바로 국회 의결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국회 의결이 있으면 다른 어떤 대응책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뭘 더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 게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뭘 하라고 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달리 뭘 하지 말라고 지시할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뭘 하라고 한 게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건데 똑같은 말씀으로 뭐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점검하고 잘 챙기라고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엄사에서 검사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알아보라는 게 계엄사에다 전화해갖고 우리가 사람 보낼까요? 이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저런 걸 돌락하면 어째하노? 어떻게 하노? 어째하노?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검찰국이나 이런 데서 뭘 좀 확인을 해갖고 뭐 이러면 어째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검찰국 그 과장 이야기로는 내가 그 정도 걱정하는 것을 자기에 대한 업무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협조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는 안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요? 뭐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하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포고령이 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래 해왔으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 요청이 뭐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포고령이 나오기 전에는 왜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포고령이 나온 다음에는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포고령이 나오기 전에는 왜 다르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포고령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그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다음에 그 김주현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주현이 알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김주현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전화가 온 건지 제가 했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는데 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김주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피고인한테 물어보던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계엄 해제 결의가 됐으니까 빨리 해제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고 그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게 맞다. 내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김주현이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현이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 상황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서 대접견실에서 좀 대기하고 계셨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그 전체가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CCTV 영상을 보니까 대접견실에서 한참 있다가 평소에 국무회의를 하는 국무회의실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때 김주현하고 이상민하고 한참 얘기하시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특별한 대화가 기억할 만한 대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특검에서 그 텔레그램 내역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찌라시를 전달한 것 같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찌라시를 영부인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윤석열한테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걸 찌라시라고 하는 이유가 김 다음에 검찰 관련 상황 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런 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근데 옆에 보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도 안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도 모르는 걸 지금 저걸 갖고 저보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만든 거 아닌가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누구인데? 보낸 당사자한테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게 뭐 본인이 만들었냐고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저 문서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저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걸 만드는 시간에 그냥 만약에 저게 맞다면 저인데 문자를 보냈겠죠. 그냥 문자를. 뭐 그게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밑으로 쭉 내려주시겠어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저 밑에 제일 밑에 넵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보냈으니까 넵이라고 왔을 것 같은데요. 답장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저 정도 받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다는 것 외에 뭘 별로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대통령 부인이 저 정도 뭘 보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받았다 하는 의미로 네, 뭐 저 대답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통화 상대방 대화명은 왜 자꾸 바뀌는 건가요? 한 번 바꿨습니다. 아,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로 저장하셨다가 한 번 바꾸셨다는 예. 거예요? 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바꾸신 게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원래 사퇴하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제가 이상민 장관한테 아침에 전화한 거, 그 다음에 11시 총리회의실에 제가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다 듣는 데서도 저는 사의를 표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사의를 표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데요? 그 총리실에서 총리에게 다 했습니다. 총리가 자기가 그 알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저는 다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의사를 모은 거고. 국무위원이 사직하려면 대통령의 뭐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후로 탄핵 소추가 되고 했는데도 제가 사의를 표하고 또 했습니다. 근데 사의 수리가 안 돼서 탄핵 절차까지 다 진행됐던 겁니다. 탄핵 절차가 한 4월쯤 있었네요? 언제 종결됐습니까? 종결이 그때 좀 그때까지 계속 그 사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수리가 안 돼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탄핵 절차가 말씀이세요? 진행되면 수리가 안 됩니다. 그 전에도요. 그 전에 12월 11일인가 12일이 제가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건 며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국 금지팀 말씀하시면서 네, 그런 팀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직제표에는 네네. 출국 금지팀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한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칭을 출국-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정식 명칭도 아닌 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고 또 뒤에는 답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대기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또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 출입국 업무가 늘 야간에도 생길 수 있다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출국 명칭이 뭔지 네, 그 네. 부서 이름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이제 팀 이름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출국 금지팀 이런 팀명 같은 건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이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업무가 그렇게 되니까요. 네. 예, 제가 검사를 했는데 검사들이 오밤중에도 출금지 그러니까요. 요청서를 보내기도 하고 다 그래 네, 네. 하니까요. 예,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더 물어볼 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